이 에피소드 초반에 우리는 다시 악마 효과 장면을 보았고 이제 여기서 뭔가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사들을 마주하면 몇몇을 죽일 거예요. 여기서 악마는 기사단장이라는 뜻이 여기서 죽이려는 것처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죄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잠깐만 포기해주세요.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말은 친구 알다시피 대부분의 데머스는 말을 못해서 가면을 벗고 여기서 여자를 보고 여자 말을 못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여기서 김부에게 사과하고 그가 먼저 당신이 우리를 공격했고 이제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구걸하고 어차피 당신의 친구를 죽였고 그래서 이 죄수는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의 리더인데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내가 살아남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는 책임감 있게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죄수들은 자신이 뒤에서 공격한 사람을 공격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투스크가 보호의 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그 후 이 죄수는 다시 사과하기 시작하며 제발 날 죽이지 말고 살려두고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다음 층으로 가는 허가증을 알고 있다면 친구. 이 죄수는 그에게 가족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니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그녀는 2층과 다른 층의 허가증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티반디는 그래 친구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다면 친구 그녀는 너무 무서워할 거야. 그런 거 괜찮아. 그러면 네가 허락하면 난 너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섬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 이모가 여기서 공포를 일으킨다. 형님, 이 새는 이미 많은 사람을 잡아먹고 날아갔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인워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네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녀는 너에게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에셀이고 라디로 가문에서 왔으며 그들은 그녀에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살인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까? 그래서 에셀은 무슨 소리라고 했나요? 아니 하지만 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우리가 이곳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언제 이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여기 왔으니까 분명 여기 왔다고 말할 거야.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전에 여기 있었다고 해서 그 전에 악마 궤도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까? 여기에서만 ACL의 몸이 인수되는 것을 보고 형제는 누군가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들은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물었습니까? 그래서 에셀이 말하길 그런 적이 있었다. 악마의 전 세계가 함께 모여야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녀에게 정보를 빼내려 할 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완전히 지쳐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녀가 체계를 맡고 있는 것이지 아무 정보도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본부 장면이 나옵니다. 파일들이 제출됩니다. 비행 예술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즉 이첩이 94명의 민간인을 먹었습니다. 이게 괜찮습니까? 이 외에도 108개의 항무들을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의 A랭크 헌터와 1명의 C랭크, 1명의 B랭크 헌터가 죽임을 당했고 잠시 후 A랭크 헌터가 나타나 그 8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R랭크 헌터가 있어야만 아크를 상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개는 우리 섬이 제주도에서 120km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괜찮죠? 그러니 이런 애들이 모두 날기 시작하면 남쪽 끝 먼저 공격할 것입니다. 이리 오세요. 시작할 것입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일본과 접촉해야 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위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이웃 국가라면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한다. 저희와 헌터 협회의 회장으로서 저는 이에 선언합니다. 네 번째 레드 작전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고 두 번째 작전은 여기서 우리는 다시 디완 충돌의 장면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거의 라디로 가문의 성에 가까이 다가왔다. 비열한가? 사실 그는 이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양아버지에게 있어 사람들은 더 공포를 느꼈어요. 그 말은 왕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몰라도 병사의 대규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그림자 속에서 이 남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믿으며 그러면 이 병사들이 모두 칼을 쥐고 이곳으로 와서 왕이 진정한 인물을 포획하고 우리의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요, 여기서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라는 합의를 맺기 위해 여기에 왔다. 만약 당신이 진입 허가를 주면 그래 그럼 야르킹은 진무가 볼칸과 메터를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전혀 기회가 없었고 앞에서 1층에 진입 허가를 차분히 주었고 왕은 알았어. 그럼 여기서 나가라. 내 일이 끝났지 않니? 떠나기 전에 또 하나 가져가고 싶다고 하더니 친구 여기서 에셀을 잡았고 왕은 그를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딸을 잡을 수 있었어. 그런데 그가 손을 떼면 그가 말하길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 사람이 바닥 면허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왕이 당신이 그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둘째 여기서 저희에게 그 예술 장면을 보여주고 해부하고 있어요. 무슨 연구 등을 해도 PT를 받는다는 뜻이죠. 이 길드장은 여기 서서 너를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는 악마의 성의 장면을 보고 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는 89층에 있다. 연료 탱크와 연료 탱크도 매우 좋습니다. 네, 선생님 순위가 올라갔고 이 두 사람은 이제 S급과 A급에서 패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선물 등을 찾고 있는데 19층으로 가는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장 허가를 받기 위해 수를 좀 주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봐라 하는 분들에게는 당연하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네가 직접 내가 너희보다 약하면 너희들이 나를 쉽게 상대하거나 입국 허가를 줄 거라고 말했잖아. 이게 소년이라는 뜻이야. 다들 입국 허가증을 박탈당하고 이곳은 비밀로 할 것이다. 다들 라디탄 가문이 가족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걸까? 왜 내 가족을 떠나서 용서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죽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더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보라고 하면 ACL 진호 마음이 좀 느슨하고 나도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고 여기 진이 SL에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분명히 앞으로의 층에서는 위험이 늘어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꽤 곤란하게 된다. 그들은 말한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히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나는 당신이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고 하니 그가 동의합니다. 층으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짐승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의 레벨도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 모든 것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폭력적인 레드에 대해서요. 모든 S랭크 헌터가 갈 것입니다. 그 아일랜드 레이드 말입니다. 그는 상진이도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서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고 끝내면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큰 헌터 길드와의 미팅이 있습니다. 진이 결국 여기 100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큰 드래곤이 다가와 그 위에 타게 됩니다. 부모 악마 군주, 이제 이들은 군주입니다. 이를 위해 별도로 리뷰를 제공합니다. 만들어줄게요. 이런 설명 비디오를 더 많이 다루는 이유는 에피소드보다는 캐릭터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보면 캐릭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게 되죠. 형, 이 에어셀도 느끼게 해줄 만큼 위험한 거죠. 이제 그 캐릭터가 스스로 의심하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날아다닐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캐릭터예요. 이름은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캐릭터로 이걸 보고 이해하게 되면 그게 다예요. 베론은 이런 용들까지도 조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베론이 여러 포털을 열어서 많은 악마들을 소환하죠. 그들이 사방에서 포위해요. 진은 ES를 보호하려고 있지만 모두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ES는 무서워하기 시작하고 형 이들이 앞에서 도약하며 공격하죠. 그때 모나쉬의 도메인을 사용해서 진과 모든 병사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텍스는 그의 자원을 활용해 혼란을 야기합니다. 위험한 순간들이 가득한 이 격전을 놓치지 마세요. 해당 이벤트는 텔레그램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핑크가 없습니다. 이번에 전체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렇게 싸움을 보면 굉장히 충격받습니다. 그녀는 말하길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문제는 데모는 SL 하나고 여기에 왕은 바론이니까 여기서는 킹의 편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밖에서 온 진우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 규칙대로 한다면 진우를 죽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바론이 입에서 전기를 뿜어내는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론은 하늘의 전기를 발사해서 전기 구름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그림자 병사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의 전기가 여기에 SL에게 다가가고 있었지만 진우는 그의 모자로 그것을 막고 이 전기가 보통 전기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고 이는 다시 발생하면 그의 마나 레벨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우는 스텔스 보드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고 그는 이 드래곤의 날개를 자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의 공격을 읽어냅니다. 즉 진우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깊게 읽었다는 생각에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공격을 시작해요. 베런이 이쪽으로 진부에게 다가가고 이건 추적형 공격으로 진부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이그레스와 타스를 부르죠. 타스는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베런에게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고 이그레스는 자신의 칼을 던져서 용의 목을 베고 쳐서 아래로 떨어뜨려요. 이제 베런이 마침내 지면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진부도 그래 잘 됐어. 네가 지면에 내려왔으니 위를 보느라 정말 많이 피곤했거든. 그 다음 사냥꾼 협회의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드론 스워드 길드에서 와요. 여기는 하니쿠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어서 그녀는 길드 마스터 고투 료지라고 소개해요. 고군희는 이 길드가 일본에서 가장 큰 길드라서 엄청 위험하다고 말해요. 길드 마스터가 되니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하게 돼요. 이 길드는 11명의 S랭크 헌터가 있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길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트를 논의하기 시작해요. 이봐, 난 괜찮아. 지금 그녀는 나에게 예술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이다. 첫째는 그들의 삶의 주기입니다. 그들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곧 성장하지만 그들은 겨우 1살밖에 되지 않았다가 죽는다. 즉 여왕을 죽이면 1년 안에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제이가 섬을 공격할 때마다 모든 예술이 가장 강한 사냥꾼에게 돌아가 그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그것에 기초할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여기서 보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 정보를 얻었지만 나는 어떤 돌파구를 보지 못했다. 이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리오지가 그가 길드에는 11명의 S급 헌터가 있었고 그중 10명은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기 있는 모든 예술과 당신을 말할 것입니다.
팀을 보내서 퀸을 끝내야 해. 좋아. 그럼 함께 이 일을 하자. 진출리는 너 정말 네가 뭘 말하는지 알고 있는지 묻고 있어. 10등급 인터뷰도 중요하지만 수천 명의 8등급과 맞서게 될 텐데 괜찮아? 토가토는 괜찮아. 우리가 주의를 분산시켜야 하지만 함께 일해야 해. 라고 해. 고고는 좋아. 그러면 이걸 위해 전략을 세울 수 있어. 라고 해. 두 번째로 여기서 디맨의 영향 장면이 보여. 모두가 여기 온 힘을 다하고 있고 진코는 베런을 상대하고 있어. 베런은 장난이 아니야. 여기서 그의 전기로 이 모두를 섀도우 병사들을 때려 눕히고 있고 진코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 그에게는 자신의 만화를 늘릴 기회를 주지 않아. 여기서 그를 옮겨든다. 진코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만 그 순간 어그레시브 터스크가 나타나서 모두가 베런을 붙잡아. 그리고 그는 여기서 위험한 공격을 해서 한 번에 모든 만화를 소모하게 해. 진코와 베런이 단독으로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남작은 2명의 파이널을 데리고 왔고 그들은 이곳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주 위험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호랑이 2마리에 날아간 사람이 여기서 두 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으려고 했고 결국 여기서 남작이 다시 힘을 써서 그들을 공격했다가 여기서 SL이 예비 더미로 그들을 죽여 남작의 집중력을 높였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남작의 손을 힘껏 뽑아 남작의 얼굴에 아주 위험한 주먹을 날려 남작의 입을 날렸다. 그의 입에서 아주 위험한 냄새도 나왔다. 이것은 모든 에너지가 매우 강렬한 폭발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남작님을 이기는 분들도 영혼을 추출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게 자기 권리잖아요? 너무 피곤한 분들이 처음으로 넘어졌으니까 형님도 이렇게 여러 층에서 싸웠으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SLCA가 지금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해주시고 이제부터 라디가 가문의 비밀이라고요. 전체적으로 검색하라고 하더군요. 진부가 여기서 너무 감정적으로 되는 편이고 라디로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만화와 관련 영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화와 스포일러를 주지 말고 라디로에 집중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 이후에 느낀 것이 맞아요. 인간의 스포일러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은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는 진짜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